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나눔교실 수도권 지역주간처 총괄 PM 김민아입니다.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중장년 세대가 후배 세대를 만나 상호 소통을 통해 긍정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가 수도권 지역주간처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장소 어떠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옴이 실감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장소만큼이나 정말 아름다운 분을 또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모시는 멘토님은 저희 2018년도 때 졸업 멘토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군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군부대 장병들한테 인기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더불어 제가 굉장히 모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은 멘토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김연희 멘토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에 인생나눔교실 졸업한 멘토 김연희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또 지역에서 그 군부대 거기 청년들하고 다시 이제 멘토링을 하려고 컨택하고 있었어요, 두 곳에. 근데 이제 코로나 덕분에 그게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하던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럴 때는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자살 예방 강의 그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었죠. 사실은 김연희 멘토님의 전공이 발레이세요. 네. 근데 저희 인생나눔 교실 안에서의 멘토링 주제는 항상 그 무용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링 해오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고 서로 터놓고 이렇게 인생 나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주제를 놓고 재밌는 작품을 만들려면 발레도 괜찮지만 가까워지고 인생을 같이 나누고 교감을 하는 데는 좀 동작이나 움직임이 큰 거는 시간이 좀 짧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들로 채워보자라는 생각에서 다른 것들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죠. 청년들의 그 소통을 오히려 제일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또 노하우가 있으셨나 봐요. 제가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그냥 들어준다고 할까요? 네. 이름을 늘 불러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꼭 뭐 무슨 그 계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에 뭐 지난번 했던 뭐 배 아프다는 거 다 나았니? 뭐 그때 맞아요. 정말. 뭐 배 아파서 그때 우리 같이 먹었던 햄버거도 못 먹었는데 그 후에 뭐 괜찮았어? 뭐 휴가 갔던 건 어땠어? 그러고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근데 기억을 좀 해두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데서 이제 그럼 좀 민망해하면서 뭐 괜찮았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다가와서 저 지난번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차가 거듭되면 더 깊은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요. 좀 제가 젊었을 때 약간 좀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애였거든요. 청개구리 같다 그래서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근데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려서부터 늘 갖고 싶었던 게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좀 늘 외로웠어요. 혼자여서. 그래서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도움됐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데. 멘토님 혹시 발레를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부임한 그 저희 무용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아마 테스트였나 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춤을 추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그 미술반을 하고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뭐 재미도 있어 보이고 또 무용반 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싶고
그래서 그냥 무용반을 했었는데 이제 뭐 콩쿨도 하고 또 가서 그때 뭐 로얄 발레단 와서 춤추는 거 보면서 정말 막 바람에 실크 막 날리는 것 같은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너무 설레서 아 내가 뭐 그때는 전공이라기보다 그냥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춤을 하게 됐고 또 선생님이 그때는 발목에 이제 힘이 좋아서 토도 빨리 신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죠. 그 멘토님 같은 경우 그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학교 다닐 때 신장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걸 잘 몰랐죠. 되게 청소년기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아픈 거를 잘 못 느끼잖아요. 신장은 제가 그 뇌사 판정을 받은 분한테 기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아프니까 자꾸 가족들이 많이 희생을 하고 제가 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는 편이죠. 그때 아마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세브란스에서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콕 집어서 들림받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다 하고 나와서 제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아픈 뭐 중증 장애인들 외출하는 그런 도우미 봉사를 해본다든가 처음으로 내가 아닌 남을 한번 도와보는 그런 걸 시작을 하면서 조금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들었는데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멘토링을 시작하셨다라고 들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주로 청년들을 했던 게 그 이제 20살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잘 몰랐던 거기서 제2의 그 인생 자기만의 그 인생을 시작하는 20대 그 중요한 시기를 저는 어쩌면 이제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놓친. 그래서 그걸 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은 그래서 청년을 되게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하고 나면 아쉽고 더 해주고 싶고 뭐 기대감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서 그 멘토 모집하는 걸 봤을 때 되게 훌륭한 분들 또 멘토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 삶이 뭐 괜찮아야지 멘토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바꿔봤어요. 그 생각을 했더니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나처럼 안 살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이렇게 망친 삶이라서 뭐 나처럼 안 살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면서 보니까 되게 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어른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다가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혼자 막 무슨 뭐 혁명가 선구자도 아니고 뭐 세상을 바꿀 것도 아닌데 말을 죽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밥 먹으라 그러면 싫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건데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이게 집에서가 아니라 세상은 집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맨날 뭐 애처럼 집에서처럼 굴면 그게 막 엄청나게 오는 거를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래서 돌아보면 이게 덜 큰 어른 아이구나 그걸 느낄 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나는 막 즐겁게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런 건데 나는 꼭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좋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걸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청년들한테 기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그 선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 책임을 그 나이에 질 거를 먼저 책임을 다 하고 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제 좀 편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그 긴 시간들을 그냥 마음 편하게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소모전이더라고요. 내 스스로를.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건 나빴구나 막 이렇게 자기를 깎아먹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다 살아본 분들이 해본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굳이 나쁜 건 아니다. 네가 정말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게 아닌 바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고 싶어서 이제 나처럼 안 살면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멘토님
공간이 저에게는 네. 접하기 쉽지 않은 공간이어서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많은 일화들이 있으시면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귀엽고 예쁜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약간 어려웠던 친구 얘기를 해보면 인천에 있는 부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첫날 중간쯤에 이게 뭐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독서 모임이라고 그래서 책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책이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책만 보는 줄 알고 왔다 이거죠. 그럼 책을 봐라 그랬더니 책만 보는 줄 알고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면 저는 입도 다물고 그냥 가만히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자꾸 말도 시키고 그러니까 뭐 이건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음 회기에 만나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한 친구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살았는데 걔는 뭐 빨간색의 뭐를 입고 있었다. 그럼 이게 돌아가잖아요. 기껏 이제 뭐 한참 건설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면 주인공을 딱 죽여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이미 죽여서 땅에 묻었는데 뭐 이제 끌고 갈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그럼 다른 얘기를 또 시작을 하면 뭐 어디로 보내요. 그러니까 늘 주인공을 죽이거나 보내거나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이 할 얘기가 없게 만들어서 그냥 혼자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제 분위기 자체를 이 프로그램을 자꾸 이제 못 이어가게 하잖아요. 그러길래 이거는 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도 어떻게 해서 이제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날에 다 모였을 때 이제 그때 이런 긴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빼고 이렇게 빈 공간에 의자만 갖고 앉아. 그렇게 해서 이제 15명이 동그랗게 앉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온 몸을 보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시간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도 했으니까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 내가 왜 인생 나눔 교실에 멘토로 참가를 하게 됐는지, 내가 어떤 뭐 일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조금 했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점프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생각 뭐 하지도 않았죠. 그 친구가 뭐 그냥 당연히 뭐 점프나 패스나 하겠지.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저는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요. 제가 뭐 사회성도 없고 집안의 그 아버지하고의 사이 때문에 굉장히 이런 마음에 폐쇄적으로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 2시간을 행패 아닌 행패를 부렸는데 제가 자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자기를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이렇게 또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서로 마주 보면서 나 외에는 다 보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가 이렇게 좀 내가 먼저 나를 얘기하니까 그게 뭐 마음이 움직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세 번째였는데 스스로 참 어렵다고 생각한 얘기를 제일 무거운 얘기였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막 뭐 감동이나 뭐 격하게 뭘 얘기를 그냥 넘어갔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고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하나 없는 게 저도 그때 뭐 이걸 미리 정하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그러다가 이걸 치우고 우리가 무릎을 맞대고 앉을 수는 없지만 근데 그때 즉흥적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거 하나 없다는 게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무릎을 대진 않았어도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앉은 게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마음을 터놓고 15회를 무난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죠. 저는 멘토링 할 때는 항상 행복했어요. 청년들 만나서 멘티들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요즘에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기 아픔, 또 속 안에 있는 얘기를 그냥 무심코 와서 얘기해주고 갈 때
그리고 뜻하지 않았는데 뭐 휴가 갔다 와서 멘토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럴 때 그냥 뭐 립서비스 같은 인사지만 아, 가까이 하고 싶구나라는 그 아이들의 마음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때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멘토님한테 인생 나눔 교실은 어떤 의미였는지, 인생 나눔 교실에서의 멘토님의 입문 멘토링은 멘토님한테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멘토링이 항상 그 설레임 그리고 행복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설레요.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멘티들을 만나러 갈 때 다음 회차를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더 이렇게 항상 그 준비물이나 또는 이제 그곳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즐겁죠. 행복하고. 근데 또 끝나고 오면 이걸 빠뜨렸네 하고 또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15회기가 다 끝나고 올 때는 이제 우리끼리 뭐 파티를 하면서도 뭐 뭘 마시는 걸 좀 더 해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와서 이제 인생 나눔 우리가 이제 주관체에서 같이 이렇게 할 때 이미 머릿속에서 내년에 내가 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하게 됐을 때 나 졸업하기 싫다 정말. 내가 70까지 하겠다고 내가 맨 처음에 그랬는데 나를 왜 졸업을 시키나.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5년을 했는데 늘 그게 저를 설레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고 그런 행복한 작업이었죠. 네. 혹시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멘토링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제일 반응이 좋았던 활동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타임라인하고 소풍, 타임라인을 좋아하는 거는 친구들이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굳이 뒤돌아볼 일도 없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고 이제 뭐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60은 엄청 먼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내 삶의 끝을 언제쯤으로 정할래 그러면은 60이라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써라. 죽어도 60이라는 거예요. 난 벌써 60이 넘었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60은 굉장히 가깝단다. 그래도 60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해서 해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계획을 좀 세워보고 이러는 것도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 정도를 친구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소풍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타임라인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저희가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해보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멘토님이 함께 이끌어주시는 대로 한번 저희가 멘토링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적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누가 제일 먼저 한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그 어려서부터를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이게 이제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제가 한번 이제 저도 되게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인생의 이제 어린 시절의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 때 제가 사실 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그런 비디오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워레인저 이런 이제 액션 비디오 영화들 있잖아요. 변신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비디오를 되게 좋아했는데 하나의 그 편을 보고 그때 그 편이 그 파워레인저에서 어떤 로봇을 되게 치직치직하면서 고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통 튀기고 팍 하면서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 너무 멋있게 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가 5살이었어요. 5살 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면이 아직 떠오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근데 마침 쇠젓가락 2개가 있었어요. 쇠젓가락 2개로 이제 막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내고 있었는데 웬걸 제 옆에 그 전기 코드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기 코드가 또 어떻게 생겼어요? 딱 꽂아주세요 하게 두 구멍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꽂아주세요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이제 쇠젓가락을 2개를 딱 2개잖아요. 딱 꽂았던 거죠. 그러고 이제 완전 지직지직 감전이 된 거죠. 살아있는 게 참.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옆에서 이제 오빠가 뭔가 막 움찔움찔 있으니까 오빠 뭐해 하고 발로 저를 탁 찼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빠진 거죠. 되게 몇 달간을 온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 제가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는데 그때 되게 크게 한번 다쳤던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는 어떻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사실 제 꿈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학생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겠지만 학생들을 만나서 내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44살 전에는 결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녀와 배우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도 근데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일을 놓지 않는 사람. 절대 놓칠 수 없다.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일도 하면서 육아도 같이 하느라 굉장히 또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60살 좀 넘었을 때는 이제 은퇴를 좀 해야 되니까 그때 됐을 때는 또 은퇴 준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일 것 같고 그때 저는 또 사업가로 한번 변신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또 일부 봉사도 하고 싶다라는 너무 많은 사랑도 받았고 너무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후의 삶을 좀 나누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봉사하면서 남편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증손녀를 보고 100살까지 한번 100살까지? 마지막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제 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물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일단 최대한 긍정적으로 원하는 인생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시연회를 하면서 정말 뭔가 저도 마음속에 굉장히 뭔가 강하게 기억이 남는 또 하루를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청년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청년이기도 하죠. 이 인생에서의 경험들은 다 누구나 처음이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될 것도 처음이고 지금 우리 20대, 30대도 처음이고 이 시기에 누군가 그 앞서 삶을 살아봤던 인생의 지혜가 있는 선배 세대의 멘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괜찮아. 그 인생 괜찮아.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괜찮아. 라는 그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가 오늘 정말 큰 힘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오늘도 이렇게 헤어지기 좀 아쉬우니까 다 같이 사진 한 장 같이 찍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카메라를 준비해가지고 셀카로 한번 찍고 그러면 헤어지겠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네. 다 같이 인생나눔 교실 사랑해요 한번 사랑해요 하실까요? 할까요? 네. 작은 하트 만들면서 작은 하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외치겠습니다. 인생 나는 교실 사랑해요. 저는 앞으로 이제 지역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역시나 이제 군부대가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군부대 그 지역 멘토를 해보고 싶어요. 좀 강건 이제 거기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그쪽에 가서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써놓았던 글들 한번 사진하고 같이 책을 만들어 보고 싶고 여태까지 해오던 자살 예방 생명 존중은 이제 더 어린 청소년 그 친구들한테 자살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 아이들부터 자기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해 나가야죠.